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때는 2018년도 제가 고등학교 때의 일입니다. 그 당시에 한창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유행하던 컴퓨터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10대들에게는 그 게임 안에서는 게임보다는 채팅으로 친구 만들기가 더욱 유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 채팅으로 인터넷 연인이 되기도 하고 수위가 높은 이야기를 하며 자기 위로를 하기도 하고 고민을 털어놓고 위로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저의 닉네임은 고민 상담소였어요. 다른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이 재미있고 재미난 이야깃거리도 들을 수 있어서 그 게임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당시 문득 저의 눈에 들어오는 채팅방의 제목 "오늘 하루가 너무 지쳐 살기 싫다라는 문구가 유독 눈에 너무 들어와서 그 방에 입장하였습니다. 그 방을 입장을 하여 저는 그 남자와의 첫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이 그 남자와의 첫 인연이 시작되었어요. 그 아이는 저와 동급생인 남자아이였습니다. 혹시 나를 아는 남자이면 어떡하나 싶어서 그 채팅방을 나갈까도 싶었지만 그 당시에 호기심이 너무나도 자극을 해서 대화를 종료하지 않고 저는 그 친구와 계속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 친구는 부모님이 이혼 후 형과 할머니, 그 친구 이렇게 3명이서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남자의 할머니는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그 친구와 형이 병원비며 생활비를 벌고 있었는데 너무나 빠듯한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시달리다 보니 자꾸만 사람이 점점 지쳐가는 게 느껴지면서 사는 게 즐겁지 않고 계속해서 나쁜 생각들만 하게 된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털어놓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저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남자의 이야기를 며칠 내내 듣고 이야기하는 동안에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신경이 너무나도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은 호기심과 그 남자와 채팅하는 날들이 저에게는 하루의 일상과 낙이 되는 순간들이 되어 버렸더라고요. 그 남자와 대화하면 저도 왠지 모르게 편안한 마음이 들어서 저도 슬플 때나 힘들 때, 즐거울 때 그 아이에게 저의 속사정을 다 털어놓고 하다 보니 점점 정이 간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다 마침내 그 남자가 저에게 채팅을 그만하고 자기와 만나서 정말 친구가 되어 주지 않겠냐고, 너와 이야기하는 순간들이 자기에게는 자그마한 쉼터가 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한편으로는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초등학교만 남녀공학 다녔을 뿐이지 중학교 고등학교는 여중 여고를 나와서 남자인 친구라고는 그 남자 한 명뿐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저에게는 더 크고 혹시라도 그 아이가 나를 만나고 실망은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더군요. 하지만 이게 무슨 운명 같은 장난인지 마침 같은 동네이기도 하고 그 남자는 바로 옆 남고에 재학 중이더라고요. 더군다나 저는 그 당시 낭낭 18세라 호기심이 더욱 자극해 만나보고 싶다는 마음이 커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를 처음 만나는 순간 저는 그 남자에게 첫눈에 반했을지도 모릅니다. 백옥 같은 피부와 180은 넘어 보이는 키, 그리고 앵두 같은 입술에 넋을 놓고 있었는데 그 아이는 처음 만나는 저에게도 몇 년은 된 친구처럼 편안하게 대해줘서 살짝 실망을 했었어요. 그 후로는 그 남자와 시간 날 때마다 만나서 분식집 가고 수다 떨고 정말 편안하게 그 남자와의 시간에 익숙해지며 지냈었답니다. 그러다 그 남자와 저희 학교 졸업 수학 여행지와 숙소가 같은 곳으로 정해졌어요. 정말 운명의 장난 같았죠. 저는 절대 모르는 척하자고 다짐하였는데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수학여행의 밤은 밤새 선생님 몰래 친구들과 술을 마셔라 부어라 하면서 마시다가 술이 좀 취한 상태로 문득 그 남자가 생각이 나서 비상구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만나자고 그 남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기다린 지 10분이 좀 되었을 때 그 아이가 비상구 쪽으로 나와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술이 좀 취한 상태라 그 남자를 만나자마자 저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 남자의 앵두 같은 입술뿐이더라고요. 머릿속에서는 입맞춤을 해야 돼, 지금 해야 돼, 이런 생각만 들고 정말 지금 참으면 무언가 미쳐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때 무슨 배짱으로 그랬었는지
그 남자와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남자에게 다가가 입맞춤을 했어요. 저에게는 그때 그 남자의 앵두 같은 입술만 보였거든요. 제 생애 첫 입맞춤이던 순간이었죠. 그 남자도 거부하지 않고 받아주었어요. 그 남자도 살짝 술 냄새가 나더라고요. 정말 기분이 몽롱해지면서 온몸에 힘이 풀렸어요. 그러다 그 남자가 벽에 몰아붙여서 진한 입맞춤을 하며 그 남자의 따뜻한 목소리에 저는 정말 너무나도 몽롱해져서 아무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날 밤 그렇게 수학여행에 그 남자와 저는 뜨거운 첫사랑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 후에는 그 남자와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에 진학을 하지 않고 취업 준비를 하면서 그 남자를 만나면서 서로 교제를 이어나갔어요. 서로 갈 길을 응원해 가면서 지고지순한 사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어떤 계기로 만남을 가졌든 어떤 계기로 첫사랑을 나누었든 우리의 사랑은 순수하면서 전우 같은 만남을 이어왔어요. 전 작은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어 출근을 해서 업무를 한참 배우는 시기였어요. 전문적인 지식도 없이 새로운 회사에서 배우고 익히는 시간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하소연도 하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남자친구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고 대학생으로서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어요. 청춘 남녀가 가득한 캠퍼스에서 미팅도 하고 음악도 들으면서 나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여자가 누구냐고 물었지만 그냥 학교 친구라고만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말을 믿고 넘어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에 조금씩 금이 가는 것 같았어요. 또한 서로의 갈 길이 다르다 보니 조금씩 의견 차이가 나기도 했고 그 남자친구가 절 무시하는 듯한 말도 가끔 하곤 했어요.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 남자친구 생일날 깜짝 선물을 주려고 집 앞에 몰래 기다렸다가 놀래주려고 했는데 멀리서 남자친구가 오는 것이에요. 근데 혼자 오는 것이 아닌 다른 여자랑 손잡고 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 여자랑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전 눈물을 흘리면서 그 남자에게 다시는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10대에 만났던 사랑이 영원할 것만 같았는데 그 믿음이 어느 순간 무너지는 것 같은 사건으로 역시나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실감했어요. 첫사랑은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이다 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싱글녀입니다. 직업은 여고 미술교사이고 처음 부임해서 10년간 쭉 한 학교에서 근무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교사들이 우리 학교를 거쳐갔고 몇몇은 아직도 남아서 저와 같이 근무 중이기도 하지요. 그런 제게 아주 비밀스런 만남을 이어갔던 한 교생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저는 36에 들끓는 혈기를 감추지 못하던 이혼녀였고 그는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해서 미술대학 4학년에 다니던 26살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젊고 건강한 몸을 가졌고 훈남이었습니다. 미대 남학생답게 옷을 세련되게 입었고 무엇보다 마음 씀씀이가 따뜻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졸업한 대학의 학생이었기에 마음으로는 더 각별했습니다. 이혼한 지 얼마 안 됐던 제 사정을 먼저 말했더니 그는 자기 형이나 일가 친척 중에도 이혼자가 많다고 허어웃으며 제가 주눅 들지 않게 나름으로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부모님도 이혼을 하셔서 그는 5살 때부터 이모의 손에 컸다는 말을 슬며시 덧붙였습니다. 저는 조금 당황했지만 애써 그의 심정을 상하지 않게 밝은 표정을 지었고 그도 마음 안다는 듯이 오히려 밝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뭔가 사회적으로 부족한 듯이 분류되는 사람들이란 공통점으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교사와 교생으로서 서로 의논할 일들이 많다 보니 자연스레 함께 붙어있는 시간도 많았습니다. 예체능 교사들은
교무실에 별도로 책상이 없이 미술실에서 업무용 책상을 꾸리고 있었기에 그곳이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였습니다. 수업이 비는 시간에 미술실은 파티션으로 분리된 공간 안에서 개인 그림 작업을 하다 보면 때마침 그가 들러서 업무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때로는 제가 챙겨온 간단한 간식거리를 함께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그가 이제를 하나 가져다가 여가 시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을 때부터 우리의 간질간질한 연애도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림을 그리고 있던 그의 등 뒤로 가서 제가 그림 설명을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림 설명을 하려면 제가 몸을 좀 숙여야 했기에 어쩌다 보니 그의 등에 제 몸이 닿게 되었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저는 며칠 내린 비로 빨래가 마르지 않은 터라 윗 속옷을 입지 않고 셔츠에 자켓만 입고 급하게 출근한 터였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위해 자켓을 벗어두고 얇은 셔츠만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 없이 그림을 봐준다며 다가갔다가 그의 등에 지그시 제 체중이 실렸고 그럼에 따라 제 몸의 촉감이 그의 등에 그대로 전달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아주 미세하게 몸을 움찔했고 저도 그제야 정신이 들어 조금은 무안함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듯 이 그림은 여기가 부족하고 저기가 잘 됐고 하면서 딴청을 부리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도 제가 무안할 새라 이리저리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며 슬금슬금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수업 준비를 한다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퇴근 후에 이상한 두근거림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헤어진 후 그 어떤 남자도 만나지 않은 채 몇 달의 시간이 흘러가던 중이었고 30대 중반의 한창 혈기왕성한 여자에게 남자가 없는 외로움은 굉장한 고통임을 절실히 알아가던 중이어서 더 그랬습니다. 더구나 젊은 남자의 몸에 제 민감한 부위가 닿았다 생각하자 이상한 전율이 발끝에서부터 타고 올랐고 때때로 그가 저와 야릇하고 달콤한 시간을 보내는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제대로 사과도 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던지 그는 이후로 한동안 제 눈치를 보긴 했지만 여전히 다정하고 친절했습니다. 저는 이미 이전과는 달라진 그라는 존재가 자꾸 마음 안으로 깊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며 나른한 눈빛으로 그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는 날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욕조에 더운 물을 받아놓고 반신욕을 할 때마다 제 몸을 보았습니다. 아직 너무 탱탱하고 20대 못지않은 건강한 몸이란 사실. 남편의 외도로 결국은 3년 만에 끝나버린 결혼 생활이었지만 그 슬픔을 딛고 이젠 다른 남자에게 안기고 싶다는 욕심이 어느덧 슬슬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혼으로 마음을 다친 후로 다시는 어떤 남자도 만나지 않겠다며 연애를 하지 않았는데 그날 이후로 그 교생이 점점 남자로 인식되는 것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저만의 생각은 아니란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어느 정도는 심장이 마구 쿵쾅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도 그날 얼결의 실수 이후로 얼마 정도는 이전보다 한결 더 눈빛이 부드러워져 있었고 때때로 둘만 있는 시간을 원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나이차나 같은 학교에서 일하는 동료란 생각이 더 많이 지배했기에 겉으로는 형식적인 대화만 해야 하는 것을 은근히 안타까워한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저는 때로 미술실 안에서 애정을 참지 못하고 그에게 안기고 싶을 때도 있었고 그 역시도 그런 것 같았지만 둘 다 오가는 눈빛으로 아쉬움을 남긴 채 그렇게 시간을 흘러보내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교생 실습이 끝나가고 있던 어느 날 학교에서는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로 교사와 교생들 간의 회식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다들 어느 정도 취기가 올라간 상태로 노래방에 가서 함께 어울려 노래도 불렀습니다. 이제 그를 못 보게 된다 생각하니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해서 그를 순간마다 쳐다보았고 그 역시도 그런 기분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서는데 남녀 공용의 화장실로 그가 때마침 들어왔습니다. 잠깐 당황했지만 그는 교사들이 주는 술을 이리저리 다 받아 마시고 얼굴이 얼큰하게 붉어진 상태로 저를 잠깐 쳐다보더니 더운 입김을
조용히 뿜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벽에 붙어 서서 조용히 그를 기다리고 있는 제 마음을 아는 듯이 천천히 다가와 제 얼굴을 살짝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입술로 깊고 진한 입맞춤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불시에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이 있어서인지 너무도 짜릿한 키스였고 사실은 그 이상을 원한 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도 눈치를 챈 것인지 화장실 안으로 저를 이끌었고 우린 황급히 그 안에서 서로를 갈구하고 뜨겁고 격렬한 삶의 갈망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뿔뿔이 택시를 잡아타고 사라지는 교사들 틈에서 저는 조용히 그의 손에 뭔가를 집어주었습니다. 제 아파트 동 호수와 저의 연락처가 인쇄된 교직원 수첩의 페이지를 급히 뜯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는 알았다는 듯 나지막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 특유의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고 저도 이제는 충분히 마음이 통한 미소로 응수했습니다. 얼마 뒤 대학으로 돌아간 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저녁 그는 학생 신분으로 제법 부담이 됐을 근사한 케이크를 사가지고 저의 아파트로 왔습니다. 이전보다는 좀 더 멋낸 듯이도 보였고 산뜻한 향수도 약간 뿌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와 비슷한 나이의 여자들이 남편의 귓가를 맞이하듯이 그를 잡아 끌며 반가이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며칠이 너무 오랜 시간처럼 여겨졌던 것인지 우리는 신발장 앞에서 격한 키스를 하며 서로를 사랑하기 시작해서 침대 위에서 그날 밤을 몇 번이나 타올랐습니다. 낯선 고장으로 여행을 떠나기도 했고 방학이면 한 며칠을 부부인 듯이 저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아름답고 달콤했고 즐거운 추억이 쌓였고 서로를 구속하지 않겠다는 애초의 약속대로 누군가 한쪽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길 때는 서로를 함께 보내주자는 약속도 지켰습니다. 이후로 세월이 10년이 흘러갔습니다. 그가 이제 어디서 무얼 하며 사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최소한 그 당시에 우리는 누군가를 갈망하고 있었고 각자의 고민을 초연히 품어줄 누군가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애정을 가진 젊고 건강한 여자라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준 그 덕분에 이후로 저는 다른 누군가와 연애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에 대한 배신감으로 여자로서의 제 삶을 포기하고 그저 반복되는 일상 속에 파묻힌 채 직장과 집만 오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불쑥 그가 제 자아를 일으켜줬다는 것도 세월 속에서 천천히 알아갔습니다. 미술실에서의 비밀스럽고 달콤했던 시간들, 그리고 우리 집에서 나눴던 격렬했던 몸짓이 그저 하룻밤 불장난은 아니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 삶을 거쳐간 소중한 남자 중에 하나였다며 가끔씩 마음 안에서 비밀스럽게 꺼내봅니다.